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좀 재미난 포인트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더 이번에는 좀 철학적인,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고민이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도산심님 감사합니다. 더 실용적인 거는 광통신이겠죠. 세레브라스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우주로 간다라면은 좀 단순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장은 세레브라스가 유리하다라는 거지. 지금은 데이터 센터들이 다 광통신을 백엔드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광통신을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광 기술의 정확도나 그런 얼라이먼트, 칩 투 파이버, 칩 투 칩 그런 얼라이먼트가 더 안정적으로, 더 정교하고, 그리고 우주에 가서도 그게 틀어지지 않게, 이게 계속 실행하다 보면 그게 다 틀어지거든요. 오래 돌리다 보면은. 그런 정교함도 좋아진다라고 그러면은 우주에 올릴 수 있지만 정말 정교하고 가볍게 만들어야지 그 많은 거를 지고 우주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레브라스에 초점이 맞춰졌지 그냥 제너럴하게 지금 투자적으로 하면 광통신이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요? 자, 이제 스페이스X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핫하죠. 상장하자마자 계속 연일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는데 대단합니다. 진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핫할 줄은. 근데 이 스페이스X의 S1인가요? 이미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도 더 이미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조금 다르고 그 후속을 얘기할까 하는데, 이 회사 되게 웃긴 게 우주 회사인데 돈을 데이터 센터 짓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임대해서 주요 테크 기업이라든지 AI 회사한테, 유명하죠. 콜로서스라고 어마무시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 짓고 있고, 이거를 임대해서 또 수익을 엄청나게 발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짓는 과정을 보면은 참 비판이 없을 수가 없죠. 법망을 우회하거나 편법이죠, 진짜. 아니면은 무시하고 소송을 불사하더라도 그 소송 비용이 내가 벌 돈에 비해서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불사하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빠른, 지금 빨리 지어야 되니까요. 수요는 어마무시하고 거기다 이제 국가 안보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미국에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전에 좋게 봤던 점이 있다라고 했죠. 규제 완화. 왜냐면 미국은 뭐만 하려 그러면은 규제가 정말 많으니까요. 뭘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얘기하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오늘 사실 영상의 주제가 그겁니다. 근데 또 그게 참 가슴이 아픈 게, 그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그래도 되나 싶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가 그래서 정치 색깔이 없는 겁니다. 이 양쪽을 보니까 저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뭘 어떻게 하자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이제 구독자님들과 나누고 싶은 거고, 사실 그런 내로남불에 대한 욕망이 일론 머스크에 투영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이게 발전소 얘기로 돌아와서, 저 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은 전기가 필수죠. 어마무시한 전기. 어디 전기 끌어오려고 하거나 발전소 짓는데 시간이 미국에서 그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저 데이터 센터 짓는데 1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시용 가스터빈이라고 얘기하고, 그 임시용이라고 하고, 그 임시용 가스터빈을 어마무시하게 옆에다가 바로 데이터 센터 옆에 붙여버려가지고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립니다. 그러면 그 가스터빈에서 엄청 소음이 나오거든요.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런 반발들이 있는데, 보면은 일정 어떤 소송에서는 이미 그 피해 금액이 캡돼 있으니까 내가 벌 돈에 비하면 그게 별게 아니니까 그렇게 무시한 것도 있고, 소송도 요즘은 AI더러 찾아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메탄가스 터빈은 그냥 막 돌리니까 여기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됐으니까 CO2도 걱정하고요. 대기 오염도 걱정합니다. 근데 임시 발전소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가 완전히 느슨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라고 하고 그냥 거의 어마무시한 발전소를 그냥 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송 걸리고 행정이의 제기, 지역 주민 피해 소송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저 미시시피의 참 시골에 계신 분들. 참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초스피드로 만들어서 돌리는 겁니다. 사실 구글이나 다른 빅테크들은 이런 걸 하는데 4, 5년 최소 그 정도 걸리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이런 거를 불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 주식이 저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내로남불이 중국식 국가동원은 싫어하지만 중국식 속도는 원하고 독점 권력은 싫어하지만 내 주식을 올려줄 독재적 창업자는 원한다라는 게 현재 그게 미국의 상황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생각할 점이 너무 많아서 이게 만들게 됐고요. 참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런 양육강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엄청 댓글에 제가 미리 떠들었다가 엄청 반발을 당했죠. 저도 그때 그렇게 마음이 편했던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하도 욕을 먹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덜 하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요즘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받는 게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그런 거를 밀어붙일 수 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주식도 올라가고 여전히 지지도 어느 정도 있고 물론 반대도 엄청 많죠. 이런 일을 하니까요. 반대도 엄청 많은데 현재 그런 내로남불의 그런 마음이 일론 머스크한테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최근 뉴스로는 국가 안보 프레임으로 지금 DOJ가 XAI를 두둔하는 현재 이런 상황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약간 좀 서포트를 해주려는 듯한 당장 데이터 센터 돌아야 되니까요. 저런 게 있어야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참 마음이 이런 걸 더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을 조금 저는 기대를 했는데 별 수 없죠. 당장 하려면 이렇게 밀어붙이시기 미국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대를 걸고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거 지배구조도 다들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들고 있는 주식은 클래스가 다릅니다. 의결권이 달라서 아무리 일반 주식 지금 다 모으셔도요. 일론 머스크 의결권이 거의 80%가 넘는 거는 뭐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거의 독재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견제가 되죠. 보통 이러면요. 시장에서 견제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뉴욕 닉스가 우승했잖아요. 그 돌란 가문인가요? 다른 유튜버분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신문사에서. 근데 그렇게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면요. 시가총액이 그냥 디스카운트 받습니다. 그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ETF들이나 인덱스를 추정할 때도 시장 규모,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자금이 투여되지 않습니다. 그런 오해도 있는데 S&P 500 인덱스는 지금 스페이스X를 1년간 아무리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도 넣지 않겠다고 그랬고요. 물론 넣는 ETF도 있지만 어떤 테크 추정 ETF들은 그 플로팅, 지금 풀린 주식이 별로 없어서 올라가는 효과도 있거든요. 지금 시중에 풀린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반해 사겠다는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시중에 풀린 주식도 고려해서 인덱스에 담는 ETF들도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때 인덱스 투자자들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이분은 정말 그런 걸 엄청 잘하죠. 그런 패시브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패시브 ETF들이 그냥 무작정 그냥 스페이스X 지금 시가총액 평가금액이 이렇게 크니까 돈을 막 넣거나 그러진 또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알아보셔야겠죠. 들어가는 ETF도 있고 안 들어가는 ETF도 꽤 많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스페이스X는 그런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 마음대로 이런 거를 마음대로 더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해주겠지. 아니 참 모든 인간이 전 다 그냥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걸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게 썩 아주 편하지는 않은 거죠. 다 이해는 되는데 시장에서 이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속도를 원할 때 법과 지역사회와 환경 기준을 어디까지 뒤로 미룰 수 있을까? 그걸 지금 제가 봤을 땐 그게 일론 머스크이지 않을까? 일론 머스크 그대로 투영해서 그게 일론 머스크가 딱 기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지금 행정소송에 있어서 이제 국가안보 프레임에 얻어서 엑셀을 이제 두둔하는 듯한 DOJ에서 그런 발언도 최신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참 그걸 아마 세계적인 트렌드를 이런 걸 아니까 중국도 저런 시진핑의 독재를 용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해야지만 계속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겠죠. 미국도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영향받아서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처음에 질문해 주신 것과 연결돼서 그러니까 제 속마음을 좀 공유하고 싶었던 거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우주로 갈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는 결국에 우주로 갈 겁니다. 도저히 제가 봤을 때 여기서의 그런 이해관계들을 진짜 일론 머스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는 거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미국이 되게 신기한데 살면서 저렇게 빈 땅이 많은데 뭘 하기가 저렇게 넓은 땅이 많은데도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참 신기했어요. 저렇게 땅이 많은데 한국 같았으면 저기다가 아파트를 몇 개를 지었을까? 벌써 도시를 몇 개를 처음에는 서부는 이해가 됐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땅만 넓지 물이 그 수자원 문제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동부도 보면 빈 땅 되게 많아요. 물도 넘치고 집 질 수 있는데 꽤 많은데 안 짓습니다. 이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결국 우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런 규제가 없거든요. 결국 시간의 문제지. 우주로 갈 거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스페이스X에 대한 밸류를 높게 보는 겁니다.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현재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기업이 얘밖에 없습니다. 이거 독점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경쟁 회사가 그때 가서 그럼 그게 반영돼서 주식이 깎이겠죠. 디스카운트 되고 뭔 일이 일어나겠죠. 현재 가장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질 수 있는 기업은 누구냐? 얘 하나입니다. 현재. 근데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합니까?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있긴 있죠. 근데 나중에 나온다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스페이스X 말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 질 수 있는 기업이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로 갈 거다. 진짜 이 지구상의 이 인간들의 어떤 그 이해관계는 이제 더 이상 핸들링이 안 된다. 무조건 이제 언젠가는 이제 터져서 결국은 저는 우주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제 대비되는, 개발되는 제가 말한 광통신에서도 우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방사선이나 이런 것도 뭐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이미 방사선에 대해서는 제 가족 중에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미 한번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일부만 얘기했던 거고 결국 그런 기술들이 다 올라와서 우주에서도 안정적으로 돌 거고 이제 우리는 우주를 개척해서 우주에다가 인간이 안 사는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